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23년도 해경간부시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법 강론 중에서 주거 침입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거 침입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 판례들이 배열되어 있고요. 주거 침입죄는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주거 침입죄의 어떤 중요도보다 훨씬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변경된 판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거 침입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범죄를 생각할 텐데 판례가 변경되면서 결론도 굉장히 잘 기억해둬야 되고 또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설치한 판결 요지들 그런 부분들도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죄 굉장히 중요한 범죄고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재산죄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범죄죠. 주거침입죄. 따라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거침입죄는 아주 잘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주거침입죄 문제 막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침입죄. 자,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제가 여러분이랑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경찰 23년도 경찰 1차 문제, 난 경찰 간부 시험 문제 풀었었는데 이미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요거는 요 판례 선지 1번. 물론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복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거는 특히나 많이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주거 침입죄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렇죠? 자, 건조물 그 자체 요거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가 자, 이 위요지 개념이죠. 이 인접의 부속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 서 있고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마당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담장으로 뭔가 설치를 해두고 이렇게 담장으로 설치를 해둬서 이 여기 토지 안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어느 정도 구획이 있어야지 이런 구획 통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이 토지를 막 지나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조물 침입죄에서 보호해야 할 부속 토지 내지는 위요지에 해당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법익을 하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위요지라는 거는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요지에 해당되고 건조물 침입죄,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건조물과 더불어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좀 허무하게 답이 나와요. 2번 보면은 이건 뭐 당연히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죠. 한번 보실까요?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했어요.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하고 그리고 건물에서 나갔어요. 근데 건물에 가재 도구 등을 좀 남겨놨다는 거예요. 일부 가재 도구를 남겨놨다고 해서 그게 퇴거 불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버리고 간 거일 수도 있고 또 일부 남겨놓았다고 해서 이 공간을 내가 침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건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좀 쉬운 선지가 정답 지문이겠죠. 다음 세 번째,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의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 소유권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어떤 공간에서 권한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그 공간에서의 사회적 생활관계 어떤 생활관계를 가져왔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임의로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뭐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즉 아파트가 요즘에는 이렇게 현관, 공동출입 현관이라고 그러죠. 공동출입 현관이 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1층 현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복도나 계단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거 공간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 동에 사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끔 그 현관 주거 앞에 그 공동 현관 앞에 다 키패드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 그거는 그 전용 공간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그 동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할 권한이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도 결국은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객체, 사람의 주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지. 답은 2번이에요. 정답을 거의 볼 필요도 없죠. 정답을 거의 볼 필요도 없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자, 너무 쉽죠. 쭉쭉쭉쭉 넘어가면 가재 도구를 남겼다고 해서 퇴거 분재 선고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쭉쭉쭉 넘어가면 네, 중요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다가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이런 것들 뭐죠? 사람의 주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주거침입죄. 변경된 그런 획기적인 판례들을 선지로 싫진 않았지만 이미 뭐 제가 푼 문제 중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